김민석 총리 네. 이분은 사실 86세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나 그럴 거예요. 조금 아래인가 비슷하든가.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고 네. 86세대의 그 맏형이면서 정치권으로 보자면은 정치권 인문으로 보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먼저 컨택했던 사람이고 또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운동권의 거의 대부 같은 분이 됐어요. 네.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철저히 협력하고 또한 어떤 참모로서 그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서 전 놀란 게 나는 운동권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운동하는 동안에 아무리 집안이 가난했고 빨리 어떻게든 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어쨌든 우리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주류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다 버렸어요. 하나도 갖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왜 선택받고 지지받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마음을 떠받드는 심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열심히 도왔고 이번에 그래서 대선 승리까지 이루었고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런 김민석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깔보는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지난 그 전당대회 때도 이재명 대통령 그전에는 이제 당대표 후보였는데 뭐 협력할 것처럼 뒷받침해 줄 것처럼 하다가 막 명팔이 운운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드세게 덤볐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의 길을 보면서 상당히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뭐 딱 누구다라고 찍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86세대 그 정치인들 중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도 뭐야 이재명 네. 중앙 정치를 뭘 알아? 네. 변방 사도인 주제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았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사람들과 대비해 본다면 네. 우선 저는 공익 대 사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것도 봐요. 역시 김민석은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인간이었다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중간에 잘못 누구 하나 지지해가지고 어제 철새 소리도 한번 들은 적이 몽준이 있습니다. 형. 네. 몽준이 형 지지해가지고 판단 잘못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18년 고생했어요. 네. 아니면 그때는 또 조금 혹시 사익에 휘둘렸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문제는 그 일을 철저하게 되짚고 반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후의 행적을 봤을 때. 네. 사람들이 보통 그런 나쁜 짓 한번 하거나 실수를 하면 예. 지속적으로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철수를 꼽을 수 있겠죠. 네.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민석은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한번 했었지만 네. 그 이후에 돌아왔어요. 예. 뭐 추미애 전 추미애 의원도 비슷했죠. 네. 노 전 대통령권과 관련해서 그렇죠. 108배. 네. 사실은 그건 사정이 있는데 이제 들여다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을 했어요. 네. 이게 다른 점인데요. 예. 이 사익이 우선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변절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 대해서 해명도 없고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도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바로바로 바뀌어요. 네. 그 김문수 후보 알죠? 예. 막 전향하면서 철이 없어서 그랬네. 네. 그딴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반성을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공익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실수하거나 길을 조금 잘못 들었을 경우 네. 철저하게 그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극복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공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봤더니 사익이야.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그렇죠. 아주 참여하고 그렇죠. 반성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예. 그러면 성숙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이제 멘탈이 제대로 잡혔다. 공익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랑 대 질투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음. 이 예전에 정주영이라고 현대그룹 전 회장 네. 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예.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네. 존경할 수 있는 예. 좀 덜려 말하면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만 이 반만 됐어도 인구에 세상은 훨씬 아름다웠을 것이다. 뭐 그런 유의 말을 하신 게 나와요. 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거든요. 예, 예, 예. 예를 들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 네. 아, 이 사람 나보다 확실히 뛰어나. 이건 멘탈이 아주 건강한 거죠. 근데 나보다 잘났어. 어떻게든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어. 음해해서. 이거는 잘난 건 인정하는데 저 잘났다는 거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너무 싫어.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내가 똥치를 네. 가해야겠어.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유의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사람들은 예.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은 세상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존경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예. 아, 소중하고 예. 공익을 추구한 사람들은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뭐 애정결핍이 심하다든가 질투심이 강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잘 인정을 못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 그 엘리트 의식과 결부되면 네. 이재명 대통령 비토하는 심리가 엄청 강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데서도 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아, 정봉주 전 의원 좀 안타까워요. 그분은 그 이재명 대표를 무슨 이유로 깔보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르시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항상. 예. 어떤 물에 들어갔다 정치판에 들어갔다 자기가 네. 최고가 돼야 돼요. 예. 그걸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굳게. 예. 본인 자신은 또 한번 최고가 됐었다라고 네. 판단하던 때가 있었죠. 나는 꼼수도 할 때. 네. 예. 그때는 뭐 저기 본인이 이제 수감돼 있던 교도소에 대선 주자들 오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네. 하고 네. 그랬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낙연도 사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한테 졌기 때문에 네. 그 분노와 복수심은 대단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나보다도 사회에 더 기여를 많이 했고 필요하기 때문에 나보다도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안 됩니까? 그건 이제 공익적 마인드가 있을 때죠. 그런 그게- 마인드가 없으면은 그게 강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기본이어야. 저런 새끼가 그렇죠. 나를 능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분노가 어느 정도 강하냐면 백설공주 동화 보면 되죠. 아니면 백설공주가 자기보다 좀 이쁘면 그냥 몇 대 때리고 말면 되지. 네. 꼭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네. 얼마나 그 증오가 심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거기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요. 그런 네. 사람들은. 저는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문재인 정부 때 대권 주자들이 그냥 속속 무너졌습니다. 네. 안희박김 얘기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안희정 그리고 박원순 그리고 김경수 조국 그렇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누가 죽였을까? 누가 이 그 경쟁자라고 생각했는지 이들을 죽였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해요. 숱한 고비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지금의 예.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국민들 덕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땐.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민을 믿고 국민만 믿고 어떻게 보면 네. 국민들한테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네. 그러면서 걸어온 정치의 길을 걸어온 분이에요. 예. 그 대가로 살려준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했죠. 나를 살려낸 것은 국민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정치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네. 국민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대권 주자들 다 공격을 당한 셈인데 네. 공격 안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딱 손에 꼽을 수가 있는데 이낙연은 안 당했죠. 뭐 제가 이낙연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보호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이가 윤석열도 사실은 저기 그 대권 경쟁자들 다 죽인 셈 아닙니까? 본인이 수사를 해서 그렇게 그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윤석열 검찰 공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겼기 때문에 네. 최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이기는 것도 그런 위기와 곤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끝내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게 경쟁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인과는 다른 어떤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당에서 구속시키려고 그렇지. 해서 단식 투쟁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와서 굴복해라 뭐 이렇게 협상도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래도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어디서 가능할까 도대체 그냥 깡다구로 되는 걸까? 저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여러 차례 하시는데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다 실패하면 누군가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반드시 승리해서
뭐 한몫 잡겠다 이 자세로 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요. 예, 그냥 그야말로 공익적 입장에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다 보니 국민들이 그걸 알아보고 네. 선택을 한 거죠. 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진심과 그 본질을 안다면 김민석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18년 고난의 세월 동안 사람 보는 눈도 네. 많이 커졌고요. 그렇죠. 네. 특히 겸손해졌다고 스스로 얘기해요. 아, 네네. 그게 스스로 컸을 겁니다. 겸손해졌다고. 예. 저를 얼마나 잘난 게 많아요. 김민석 네, 총리가. 네, 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자, 이런 시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지금 공직자들은 어떠할까요? 사익 추구형 공직자들은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이제 논외로 치고 예. 그냥 정상적이고 평범한 네. 공직자들, 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일복이 터지긴 했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네. 그러니까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을 참모들하고 보니까 휑해. 네, 그렇죠. 뭐 주말에도 막 집에 있는 게 답답해하고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냥.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복은 터졌다. 네. 근데 이 일복이 터진 것이 과연 꼭 나쁜 거냐 하는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일을 하되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시대에는 군인들도 공직자라고 봤을 때 네. 군인들한테 무슨 짓을 시킨 겁니까? 국민들한테 총을 겨누게 만들었어요. 총을 쏘게도 할 수 있었고. 네. 자, 이런 일을 할 때 공무원들의 마음과 국민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그런 보람 있는 일을 시키셨을 때 네. 공직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겠죠. 네. 저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나 자부심,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만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사실 민원인들이 오거나 진상 민원인들이 와서 막 함부로 대할 때 나름대로 자기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네. 함부로 막 대하고 막 욕하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바라는 거는 돈이 아니거든요. 너 돈 많이 벌지 하는 존경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정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 공무원들한테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예. 그 기대가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렇지. 존경받고 또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전 공무원들은 꽤 지금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실 네. 공무원들이 규정과 지시만으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면은 이재명 도지사가 내가 시킨 걸로 하겠다 네. 해서 사인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규정과 지시만 따르는데 자기가 그 지시로 만들어 써주겠다. 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음. 내면은 치하도 하잖아요. 또 승진도 시켜주고 그쵸. 이렇게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다 결정해서 내려먹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떠드는 회의가 아니라 토론하는 자리처럼 됐죠. 네. 그래서 공무원들 쪽에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공무원의 그 경직된 수직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도 상당 정도 좀 완화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도 토론을 많이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지금 젊은이들한테 인기를 잃었거든요. 네. 진짜 자꾸 그만두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아니 심지어는 판검사도 그만두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조직 문화가 혁신된다면 젊은이들한테 또 하나 다시 인기 직업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철밥통이어서가 아니라 네.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직업적 안정성, 그러니까 함부로 못 자른다. 그렇죠. 이 차원이 아니라 네네. 어떤 성취감, 네, 맞습니다. 존재감 이런 것들이 뿜뿜 네. 그 터져 나오는 맞습니다. 그런 직업으로서 공직자의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다.